여러분 혹시 세계 지도에서 이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짚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솔직히 대부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 하나가 기침하면 여러분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바뀝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바다로 실려다니는 석유의 5방울 중 한 방울이 이란 코앞 바다를 지나가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이 겨우 33km예요. 서울 강남에서 수원 정도 거리인데 이 좁디 좁은 물길을 전 세계 LNG의 22%가 통과합니다. 근데 2026년 3월 지금 이 해협을 지나는 배가 평소에 12%도 안 돼요. 사실상 막힌 거예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73달러에서 90달러대로 23% 뛰었고 장기화되면 120달러, 150달러 간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 난리인 건지 그걸 이해하려면 이 나라의 정체를 좀 알아야 해요. 이란은요, 게임으로 치면 스탯이 사기 캐릭터예요. 164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7배 크기의 영토에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태어날 때부터 SSR 아이템 2개를 쥐고 시작한 캐릭터인데 운영을 너무 못해서 지금 계정 정지 직전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쪽에는 자그로스 산맥, 북쪽에는 알보르즈 산맥이 천연 요새처럼 나라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고원지대가 펼쳐져 있어요. 이 지형 덕분에 외부 침략을 막아내면서 독자적인 문명을 수천 년간 이어올 수 있었죠. 맞아요, 수천 년이요. 이란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입니다.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가 맞서 싸운 그 거대한 제국이 바로 여기예요. 기원전 550년 아케메네스 왕조 시절부터 제국을 굴린 나라인데 그때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한두 해짜리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이란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결정적 전환점이 1501년 사파비 왕조예요. 이 왕조가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박아버렸거든요. 이슬람 하면 보통 수니파를 떠올리시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근데 이란은 시아파예요. 같은 이슬람인데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마치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 같은 스마트폰인데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이 차이 때문에 이란은 순위파 중심의 아랍 세계와 항상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사파비 왕조 이후에 카자르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때가 좀 안습이에요. 러시아가 위에서 내려오고 영국이 옆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이란이 완전히 강대국의 샌드백이 됩니다. 코카서스 지역의 광대한 영토를 러시아한테 뜯기고 석유 이권은 영국한테 갖다 바치는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이란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1905년에 이펀 혁명을 일으킵니다. 서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헌법을 만들고 의회를 세웠어요. 당시 아시아에서 이런 걸 해낸 나라가 거의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1920년대 레자 칸이라는 군인이 쿠데타로 팔레비 왕조를 세워요.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꾸고 서구식 근대화를 밀어붙이죠.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철도 깔고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속은 독재예요. 종교 지도자 탄압하고 전통을 억누르니까 국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리고 1953년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 터집니다.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이란 석유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해요. 영국이 거의 공짜로 퍼가던 석유를 우리 거라고 뺏은 건데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CIA랑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사데크를 쫓아냅니다. 민주적으로 뽑힌 총리를 미국과 영국이 갈아치운 거예요. 이란 사람들한테 이건 절대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예요. 반미 감정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원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게 1979년 이슬람 혁명이에요.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계 유일의 신권 정치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대통령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그 위에 최고 지도자라는 자리가 있어서 모든 최종 결정을 내려요. 대통령이 사장이면 최고 지도자는 오너 회장이에요. 회장님 말 안 들으면 사장도 잘리는 구조죠. 혁명 직후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터지고 이라크랑 8년짜리 전쟁을 치르면서 이란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됩니다. 제재 위에 제재가 쌓이고 경제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하죠. 호메인이 다음으로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알리 하메네이인데 이 양반이 무려 35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요, 2026년 3월 1일
이란 관영 매체가 공식 발표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요. 35년간 이란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거예요. 회사로 치면 창업주 겸 오너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후계 구도가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거랑 같아요.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테헤란이랑 이스파한 같은 대도시에서는 체제를 바꾸라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지고 있고 보안군이랑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해외에 있는 팔레비 전 왕조의 후손 레자 팔레비는 이슬람 공화국은 끝났다면서 과도 정부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리셋 버튼 위에 손을 올린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이란의 속을 좀 더 열어볼게요. 이란을 단일 민족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페르시아인이 전체의 약 절반이고 터키계 아제르바이잔인이 한 20%를 차지해요. 재밌는 건 최근 사망한 하메네이도 아제르바이잔계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쿠르드족이 한 10%, 루르인, 발루치인, 아랍인, 투르크메닌까지 정말 다양한 민족이 각 지역에 퍼져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중앙 권력이 흔들릴 때 소수민족 지역에서 불안이 터질 수 있거든요. 본사가 흔들리면 지사들이 독립을 외칠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란은 이 다양한 민족들이 페르시아어라는 접착제로 꽤 단단하게 뭉쳐왔어요. 우리는 이란인이다 라는 상위 정체성이 작동했던 거죠. 다만 경제가 무너지면 이 접착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우려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돈 이야기 갑니다. 이란 경제의 첫 번째 축은 당연히 석유와 가스예요.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약 2086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약 1200조 입방피트. 특히 천연가스는 최근 10년간 생산량을 64%나 확대했어요. 세계 최대 가스전인 남부 파르스 가스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재 때문에 최신 기술을 못 들여와서 설비가 계속 노후화되고 있어요. 아이폰 5로 최신 앱 돌리려는 것처럼 버벅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란이 석유, 가스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재를 당하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제조업을 키웠는데 결과가 놀라워요. 철강 생산량 세계 10위권, 연간 3,180만 톤. 시멘트 생산 세계 6위, 연간 7,200만 톤. 에너지 비용이 워낙 싸니까 생산 단가에서 경쟁력이 말도 안 되게 높아요. 이걸 이라크, 쿠웨이트, 아프가니스탄 같은 주변국에 수출하면서 가치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자동차도 만듭니다. 이란 코드로. 사이파라는 두 회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잡고 있는데 연간 132만 대를 찍어내요. 벤츠 수준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차를 만드는 중동 국가가 거의 없다는 걸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진짜 모르셨을 텐데 이란이 사프란 세계 1위 생산국이에요. 피스타치오도 세계 2위권이고 2024년 한 해에만 피스타치오를 1.7억 달러어치 67개국에 팔았어요. 석유 없이도 먹고 살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잠재력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면 바로 체감이 돼요. 2005년에 1달러가 이란 리알 9천이었어요. 2026년 지금은 100만 리알이 넘습니다. 화폐 가치가 99% 이상 사라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년 전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던 걸 지금은 100만 원 줘야 산다는 뜻이에요. 2025년 경제 성장률 0.3%, 인구의 60%가 빈곤선 아래. 이란이 20년 전에 2025년까지 중동 경제 1위가 되겠다는 국가 비전을 세웠었는데 결과는 완전한 실패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는 한 유가는 계속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택배비부터 편의점 도시락까지 전부 올라요. 인플레이션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돈은 안전자산으로 몰립니다. 금값이 왜 연일 최고치를 찍는지 이해가 되시죠? 에너지 관련주는 날아가는데
항공주나 운송주는 바닥을 기는 양극화도 벌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면 반전이 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다시 문을 여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인구 9,200만, 거의 1억에 가까운 내수 시장인데 78%가 도시에 살고 문해율이 97%예요. 대학생의 절반이 여성이고 매년 세계적 수준의 공대에서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와요. 2025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70위를 기록했고 GDP 대비 상표권 출원은 세계 2위, 산업 디자인 출원 6위예요. 창의성은 넘치는데 그걸 펼칠 판이 없는 상태인 거죠. 특히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3%밖에 안 돼요. 대학 졸업한 여성 인력의 87%가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국가적 자원 낭비이면서 동시에 체제가 바뀌면 한꺼번에 풀려날 수 있는 폭발적 성장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란 디아스포라 900만 명이 실리콘밸리에서, 런던에서, 두바이에서 자본과 기술을 쌓고 있고 제재로 동결된 외화 자산만 1,000억에서 2,000억 달러로 추산돼요. 이란의 2년에서 7년치 석유 수입에 해당하는 돈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만렙 스펙에 개정 정지당한 캐릭터예요. 정지가 풀리는 순간 게임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란은 2500년 문명의 자부심과 세계 최상위권 에너지 자원과 중동에서 보기 드문 제조업 기반과 97% 문해율의 고학력 인구를 가진 나라예요. 근데 1979년 이후 신권 통치와 대외 갈등이 이 모든 잠재력의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지금 35년 통치한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습니다. 이게 시민혁명으로 갈지 새로운 강경파가 잡을지 군부가 나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이란이 가진 자원과 인력과 산업 기반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이 세계와 다시 악수하는 날, 그건 에너지 시장의 판을 뒤집는 날이 될 거예요. 뉴스에서 이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채널 돌리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기름값이, 투자 수익률이, 그리고 어쩌면 커리어의 기회까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현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돈이 드는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